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제5에 있는 기업 설명회 IR 관련해서 52페이지짜리 PT 자료가 이제 카인드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이제 IR이 이제 개최됩니다. 23일 오늘 오후 이제 3시 40분부터 장 마감 이후 이제 10분 이후에 바로 이제 시작해서 5시 반까지 한 뭐 2시간 정도 남짓 안쪽이죠. 유한타증권 이제 서울 여기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FDA 이제 최종 승인까지 아직도 지금 이제 뭐 기관들의 어떤 구체적인 리포터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FDA 허가 이후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하우스에서 관련되는 이제 커버리지가 나올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제 IR을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IR이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다 하더라도 한기를 이제 계속 시켜주면서 수급 개선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 이후에 상업화 관련해서 이제 기관들의 리포터 커버리지 관련되는 부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여러모로 시장에는 뭐 이렇게 이 IR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카인드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메뉴에서 IR 자료실에서 어제는 안 올라와 있고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 개체와 이 첨부 파일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누구나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30페이지짜리 이제 뭐 40페이지대, 그 다음에 50페이지대 있는데, 오늘은 이제 52페이지짜리예요. 보통 뭐 53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앞에 있는 이제 요 초기,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인트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걸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지금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보다 주식을 갖고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인트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말 자체는 강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14년도 과거 HLB 차트 그 당시 PT 자료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도 이제 항서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트 관련되는 부분 항상 올리고 이제 이제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는 어떤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주가 차트 이제 2019년도에 이 구간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 다 이제 세 번의 상승이 텐베거를 이제 이뤘던 어떤 이제 상승을 보였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흐름은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가 좀 컴플렉스 복합되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진단에서 치료까지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를 갖추었던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승인 약물이 나오게 된다면 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룹 전체의 어떤 리레이팅, 레벨업이 가능한 어떤 흐름으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 기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M&A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빅파마는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가 항암제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한 100개 이상이 되고 허가 받은 게 보통 뭐 10개, 20개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탑 20 이제 빅파마로 어떤 성장 도약을 한다면 매출액 기준은 최소 뭐 한 5조대 이상이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파이프라인의 어떤 다양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장들도 중요하고요.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간암뿐만 아니라 지금 적응증의 확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300개 이상 종류가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1상 정도입니다만
이제 이뮤노미과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엘레바와 HLB에 관련 같이 강한 어떤 기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R&D 쪽에서는 포스트 리보세라님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 여기도 이제 뭐 교모세포종과 신경영상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이 메인이었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HLB 그룹의 미래형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 평가들을 받기 때문에 항암 라인에서는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카티 쪽이고, 카티는 이제 이 고용암 쪽에 어떻게 이제 접근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리스모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제약의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플랫텀 현재 기술이니까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HLB 바이오 포럼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외 키오피는 리더들을 많이 이제 초청해서 좀 더 작년보다 확장되어서 HLB 바이오 포럼이 열리니까 이 부분도 FDA 이제 결과 이후에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행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 HCC 이 관련되는 이제 기전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레스 310 오버뷰. 그러니까 FDA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그 OS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PFS 값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1차 평가 지표고, 여기에서 우위가 없다라고 하면 보통 FDA가 그렇죠. 이제 기존에 약물이 있는 상태에서 후속 이제 허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효과가 일단 두드러지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부작용이 두드러지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평가 지표 자체가 가장 강한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20개월을 넘긴 것은 리보사린과 캄릴리주마블이 유일하죠. 그만큼 이 OS 값의 22개월, 요것도 이제 5월달 말에서 6월달에 개최된 아스코에서 업데이트 관련되는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실패 사례는 이제 허가된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로슈잖아요. 사실은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그 앞서 있는 어떤 부분에서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사실 이제 머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가 더 앞서 있거든요. 2014년도, 15년도, 여기는 이제 2016년, 17년이니까 허가가 FDA 좀 뒤에 있는데, 티센트릭하고 이제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후발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앞서 있는 키트루다 옵티보가 진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트루다는 계속 이제 1차 치료제의 어떤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키트루다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러브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하다, 허가 이후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슈의 이제 그 티센트릭과 엑셀리시스의 카보잔틴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로슈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는데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임상 실패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끝나고 이제 FDA 결과 이후에 상업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NCCN 등재, 그 다음에 PBM이 얼마만큼 빠르게 등재하고 이제 출시를 준비해서 실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이 정말 이제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그래서 HLB의 달라질 미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간암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뭐 연으로 보면 1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폐암 환자 수가 가장 글로벌하게 많고요. 간암도 이제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약 기간과 약가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미국 시장에서 뭐 50%를 노리고 약가도 로슈에 준하면서 투약 기간 자체도 이게
OS 값이 길다라고 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에서는 중요한 이제 인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이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2029년도에 3조, 영업이익은 2조 중반대에 컨턴 점프가 기대되는 어떤 국면의 목표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출 이익률 자체는 원가 자체는 낮은 데 비해서 미국 시장에 팔리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PBM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리베이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뭐 피어 그룹으로 베이진사와 에자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자이도 본래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두드러진 회사가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가 이제 이제 뭐 그 분화가 되면서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발을 돌리면서 많은 M&A가 있고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암제 라인에 진출하면서 기업 가치가 변했고요. 베이진사도 당연히 이제 이제 R&D 능력으로 뉴욕 증시라든지 홍콩 뭐 중국 세 군데에서 글로벌 빅파마의 자본 유치를 통해서 굉장한 어떤 그 46조까지 올라가는 어떤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보였고 지금도 FDA 약물 허가받은 게 3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R&D에 굉장히 치중하는데 이런 베이진사보다 R&D를 더 높게 평가받는 데가 항서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런 기본적인 백본의 어떤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작년도에 로슈의 점유율이 줄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로슈의 단점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비혈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리보사인과 캄넬리주맙의 이 마케팅 포인트가 낮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생존기간, 그 다음에 유효성, 그 다음에 다 이게 로슈의 단점들이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들을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맙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RB 등급에 상관없이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간암에서는 중요하고, 자, 그래서 로슈의 단점들은 FDA도 허가를 내면서 워닝 관련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처방했을 때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키오피니언리더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팔 교수가 프랙티스 체인징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왔고, 란셋에 이렇게 이제 작년도에 게재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던 부분들, 그리고 평균 치료 중단 기간 이 로슈 제품의 문제점이 이제 처방 이후에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의 그 약물 효과가 안전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적응증 확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암으로만 이제 끝나게 되면 기업 가치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M&A를 통하든지 적응증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암제의 어떤 이제 임상을 많이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고용암 쪽에서는 원칙상으로는 하나의 그 고용암 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쪽의 어떤 적응 관련되는 부분들이 비교적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가치 정대에 포텐셜로 작용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항서제약이 이런 어떤 R&D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빅파마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새로 이제 임상을 진행할 때 비용이라든지 기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진입해서 뭔가 이제 R&D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리고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는 직판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판권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정되고 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참 의미가 있죠.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이제 주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 이후에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IR을 하기를 원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 있는 이제 시점이 이제 뭐
3주 안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PT 자료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제 외자 유치라든지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적응증 확장과 빅파마들이 리보사라인 관련해서 러브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